면접관, 면접관이 좋아하는 유형이네.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예. 좋아하는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나네? 그러면 돼요. 예, 좋아요. 밝고 명랑한 사람. 이게 바로 나다고 생각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바로 나네? 그러면 돼요. 성실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 일단은 성실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해서 여기 성실성이 있어요. 성실성. 성실하는 거. 그 정도만. 그 다음에 가치관, 공직관, 인생관이 뚜렷한 사람들. 그다음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딱 내보일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돼야만 이제 면접관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면접관이 싫어하는 유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보죠. 여기서 저거 나네 그러면 이제 곤란해져요. 여기서부터는 나는 아니다 이래야 돼요. 나는 절대 아니다. 공직관이 불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왜 지원했냐 그러면 그냥이요. 그냥 지원했는데요. 남들이 지원하니까 친구가 지원하니까 나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그건 좀 곤란하죠. 예.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고 수동적인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창조성이 없고 주관이 부족한 사람. 그다음에 가치관이 불분명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전하는 나쁜 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제일 나쁘다고 말했는가. 이제 면접관들이 주로 봤을 때 이런 것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이거 특히 스터디 할 때 여러분들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하실 때 옆에 사람이 정확히 봐주세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짚어주셔야 돼요. 이 행동하지 말도록. 끝말 흐리기. 끝까지 말하시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못 알아먹겠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야 돼요. 끝까지 말 못하면 할 때까지 말을 시켜야 돼요. 할 때까지요. 그 다음에 시선 피하는 거. 진짜 시선 피하는 거 엄청나요. 시선 마주보고 말 못해요. 시선 피하는 게 처음에는 엄청 많고 더듬거리고 다리 떨기. 다리 안 떨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연습하면 딱 여기 앉혀놓고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니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입술 깨물기. 말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 막 입을 막 깨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사람 있으면 바로 입술을 때려버리시라는 거. 면접 스타일 진짜예요. 그렇게 하면 고쳐져요. 그분들은. 안 그러면 이거 절대 못 고쳐요. 아마 분명히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스터디 하는 분들 중에 요거 잘못했다. 저한테 그냥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책상에다 손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 행위를 한다거나 딱 돼버려요. 남자가 여자가 필요 없어요. 이거. 이 행위를 안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처음 일주일 안에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일주일 안에 잡아내야만 그 다음부터 이걸 고쳐줘요. 계속 놔두시면 이거는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가요. 마지막까지 가면은 합격할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이 상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는 50%밖에 안 돼요. 우리는 51%가 돼야 합격하는 거예요. 50%는 아직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진단을 해봐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장 한번 봐보실래요? 제일 끝에 보시면 면접 코칭을 위한 사전 조사 해가지고 이게 보일 거예요. 내일부터 자기소개서 코칭 사전 조사서 이걸 가지고 직접 앞에다 대놓고 바로 내일부터 실전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데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나는 뭐 해왔는가? 이거 바로 성장 과정이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뭔가? 이거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요게 내가 공무원 하고 싶잖아요. 내가 공무원 생활 하고 싶으니까 공무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합격을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니까 공무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다 쓰시란 이야기예요. 그대로 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게 미래 비전이라는 이야기예요. 10년 뒤에, 5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뭐가 되고 싶은가? 이게 서울시에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는 4가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이 싫은가? 전부 다 이걸 다 써오셔야 돼요.
오늘 저녁 내 고민해서 다 쓰셔야 돼요. 이거 손으로 쓰셔도 되고 워드로 쳐가지고 A4로 뽑아 오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 예, 손으로 쓰시면 아마 손이 아프실 거예요. 워드로 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워드 쳐가지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요거 쓰는데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쓰면 아마 새벽 한 3시쯤 될 거예요. 진짜예요. 3시쯤 되면은 3시에 이거 딱 자고 나면 아침에 9시까지 못 와요. 아침 9시까지 학원에 딱 못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면접 탈락이에요. 왜? 시간 어기면 탈락이에요. 절대 면접,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절대 늦게 가지 마세요. 면접을 한다 하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돼요. 그 장소에 10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지 헐레벌떡 가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른 데서도 면접 스터디 할 때 꼭 지킬 거. 절대 시간을 어기지 말고 빠뜨리지 말 거. 내가 오늘 바빠서요. 나 오늘 좀 쉴란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요. 하루 스터디 했던 거 그걸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참석해가지고 버티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싹 뒤로 미루시라는 거. 어떤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친구 결혼식 있어가지고요. 제가 거기 갔다 와야 되는 거 잘 가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뭐가 안 좋냐면 자를 때 확실히 잘라버려요. 확실히 딱 잘라요. 아 됐어 그럼 알았어. 뭐 제가 알았다고 그냥 거기 일 보라고 그래요. 일 보고 그러고 내일 다음 할 때 그때 맞춰서 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 못 와요. 왜? 일주일 전에 했던 것을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못 나타나요. 도와줄 수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와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이걸 스케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못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자신감, 첫인상, 그 다음에 시선 처리, 그 다음에 뒷모습도 평가한다는 거. 뒷모습까지도, 나가는 모습까지도 평가한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 작성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알려드리는데, 사전조사서가 어디쯤에 들어있냐면, 저 뒤쪽에 있을 거예요. 82쪽에 있을 거예요. 82쪽에. 82페이지에 사전조사서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 3번에 작성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먼저 작성 요령에 첫 번째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솔직하게 작성하라는 이야기. 있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주로 물어봐요. 여기는 나의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솔직하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셔야지.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기록했다가는 바로 2번 내지 3번만 반복 질문, 보충 질문 들어가면 바로 들통나버려요. 들통나면 곤란해져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참신한 내용을, 면접관이 봤을 때, 좀 특이하다. 그럼 물어봐요. 똑같다. 그럼 안 물어봐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나는요, 사전조사서를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선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게 아니니까 물어볼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앞에서 물어봤는데. 앞에 면접 받는 학생한테 이미 물어봤는데, 여기 똑같은 말 물어봤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걸 써야지 남의 것 보고 베끼려고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조사서는 진짜로 내 경험을 쓰시라는 거. 내 경험이 없으면 없음하고 쓰세요. 없다고 쓰신 게 좋아요. 그러면 면접관이 대래 물어봐요. 그거 이런 경험이라는 건데 이거 혹시 없냐고. 그러면 제가요 쓸 때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면 돼요. 거기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강조한다. 이 말은 먼저 위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한 줄을 간단하게 딱 써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먼저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는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는가? 그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앞에다가 딱 써요. 시험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물어보지도 않아요. 시험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요. 수험 생활했던 건 경험은 다 빼고 여기 사전조사 쓸 때는 수험 생활했던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수험 생활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웠던 게 뭐였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진짜로 어려웠던 게 기억이 나면 그걸 쓰시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거 저희 집에서 들으면 저 오늘 집에 쫓겨나요.
제가 7년 사귄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러면 보충 질문이 딱 나와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분은 그분이냐? 그러면 아니요. 다른 분인데요. 그러면 왜 헤어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게 신선하잖아요. 왜 헤어졌냐? 그럼 남의 연애담 듣는 게 진짜 좋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혹을 하시란 이야기예요. 면접관에게 궁금증을 유발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문성과 창의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면접관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게끔 뭔가를 물어볼 수 있게끔 그 사전조사에서 다 써놓으신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식으로 작성한다는 이야기는 쓰실 때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이렇게 막 글로 쓰지 마시고 딱딱 끊어가지고 딱 끊고 몇 가지씩만 딱딱딱 해놓아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면접관이 물어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어려운 거. 만약에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이 잘했다. 어떤 일. 세 개만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요약 정리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 창의성. 독특한 걸 쓰시란 이야기예요. 아주 독특한 거. 그래서 이번 7급 면접에 갔다 온 친구가 제가 끝나고 와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 그랬어요. 뭘 물어봤냐면 지금까지 남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던 걸 써봐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꼬마가 옥상에서 뭔가를 밖으로 던졌을 때 그 던져가지고 차에 부딪혔을 때 차 주인이 와서 그 꼬마를 혼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가 나서서 도와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한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당신이 공무원이라 하면 그걸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겠냐? 저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다시 그 상태라면 그대로 도와줬겠는데요. 그 꼬마를 도와줬겠는데요. 그러면 그 꼬마 편에 서서 꼭 꼬마 편에 서서 네가 도와줬냐? 아니면은 그 운전사 편에 서서 네가 도와줬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또 저는 꼬마 편에 서서 도와줬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면 민원인이 아니냐? 그럼 상대방의 불만은 왜 안 들어줬냐? 지금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끝내 대답 못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깊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할 말을 계속 연습을 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쓰고 친구들 간에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조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같은 조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오늘 다 좋아. 그럼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서로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 꼭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근데 너무 또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했으면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보시라는 거. 이거는 아마 저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진땀 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대답하고 있으면 거기서 잠깐 자르고 나서 거기다 바로 또 이상한 거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연습을 지금 해놓으시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면접이 왜 필요하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면접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이유가. 직접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셔가지고 하시되, 스터디를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 겹치기로만 하루에 겹치기만 안 하면 돼요. 하루에 겹쳐지지만 않으면 2개 정도를 하셔도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도움 돼요. 그래서 2개를 하시되 꼭 책을 보고 자료 찾고 가서 책 보고 읽고 책 정리하고 그런 스터디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서로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하는 스터디는 반드시 참여하세요. 그런 데는 반드시 참여해가지고 내 잘못된 버릇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스터디는 반드시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요. 또 경쟁자. 저 친구들은 보니까 저 친구 잘하네.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네. 저 친구를 이기려고 하는 나보다 더 나은 스터디 쪽으로는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잘해봐야지. 저 친구는 잡아내야 돼. 저 친구를 잡아내는 순간 내가 합격하겠구나. 그래서 경쟁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참여를 하셔야 돼요. 거기 참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 정도 하면 됐어. 이제 내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면접관 앞에 가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신감 회복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전 면접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면접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 중에 지금 현재 제가 맡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은 정확히 한 40에서 50명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와도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못 도와줘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6명을 한 조로 구성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명을. 그래서 6명 한 조로 해가지고 일단은 직렬별 하는 게 참 좋아요. 직렬이 아닌 사람을 끼워도 되는데 다 특수 직렬이 있으면 한 명씩은 끼워줘도 돼요. 그래서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반드시 각 그 조별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조가 여러 조가 되면 그 중에 한 3개 조 정도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로 면접을 아마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다 다시 잡아줄 거예요. 잘못된 거 다시 다 잡아줘요. 어디가 잘못됐다 하고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다 나눠줘요. 다 거기다 써줘요. 그리고 오늘은 딱 보면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합격, 유보, 불합격. 근데 합격이면 합격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유보면 유보에다 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불합격이면 불합격에다 제가 동그라미 쳐버려요. 오늘 면접은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오늘 만약에 면접관에 가시면은 오늘은 떨어졌겠습니다. 그리고 딱 불합격에다 동그라미 딱 쳐줘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다 크게. 그 집에 가면서 얼마나 이제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못 고친다.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걸 못 고쳐면 너는 다음 주에도 불합격이다. 그러면 2주 정도 불합격되면 이제 긴장이 돼서 못해요. 진짜로 자신감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불합격이다 안 해요. 보류라게 보류. 예? 다 그게 요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이 10월 19일이에요. 내일부터 바로 진행을 해요. 내일부터 바로 진행을 하는데 책상 뒤로 빼고 의자 딱 배치하고 진짜로 연습을 할 거예요. 진짜로요. 엄청 긴장이 돼요. 어쩔 때는 카메라도 찍을 거예요. 카메라 찍은데 찍다 말도 않고 찍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다시 보여줘요. 어디가 잘못됐는가, 시선 처리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또 말할 때 얼마나 더듬었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마 여기 참여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각 조를 제가 배정하고 그 조장 한 명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조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것인가에 그 폼을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대로 해 나가시면 돼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사전조사서 작성하는 것을 전체 여기 그 학원에서 하는 친구들은 전체 학원으로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사전조사서는. 이날은 제가 다른 스케줄을 비웠어요. 스케줄 비우고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아마 학원에 있을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늦게는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왜? 야간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아마 스터디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조가 한 조가 구성이 될 거예요. 야간조가. 그 야간조 6분에서 7분 때문에 제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 부분은 제가 무조건 다 100% 합격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그 부분은요. 네, 4회차, 5회차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연습을 계속 사전조사서는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전조사서 연습하면서 이제 다시 잘못된 걸 지적해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6, 7, 8, 9회차 이제 네 번은 실전 모의 연습을 해요. 완전히 빡세게 연습을 해요. 저 때는 아마 복장도 2번 정도는 갖추고 오세요 그럴 거예요. 진짜로 면접에 갈 복장 그대로 오세요 그래요. 그대로. 신발부터 넥타이 머리까지 그대로 세팅해 갖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면접에서 예상 질문을 나올 수 있는 것을 적어도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학생들하고 아마 대화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질문 같은 것도 이때 점검을 해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전공하고 관계된 질문들을 다 받을 거예요. 그 전공 질문들을. 그러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11월 29일에 그때가 이제 그 서울시 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사전조사서 복장 이걸 전부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고 이게 서울시가 여기까지 끝나요. 서울시 끝나면 일주일이 남아요. 일주일이 남은데 그 일주일 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가직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저한테 붙어간 게 이거였어요. 지금 여기 새것을 학원에 와서 필기 합격하신 친구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명도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게 목표다. 제가 예전에 그 세무직만 할 때 37명 앉혀놓고 2달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켜서 37명을 100% 다 합격시킨 적이 있어요. 작년에 7급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친구 2명 빼고는 나머지 7급하고 9급하고 해서 한 50명 가까이를 한꺼번에 그대로 통과시켜 줬어요. 전부 다. 안 되는 걸 만들면 돼요. 딱 봐가지고 저 친구 저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 봐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돼? 그럼 너 아침에 8시 와 그래요.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전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둘이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훈련 시키는 거예요. 왜?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죠. 딱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 걸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뜨리지 않게 제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여기 학원을 못 나오면 다른 장소로 부를 거예요. 다른 장소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훈련을 시켜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100% 합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할 일만 남았어요. 자, 이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았어요. 답을 알았잖아요.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를 알았어요. 그럼 살아남은 걸 알았으니까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가요? 살아남지 않아야 되는가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학원에서는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내용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답변을 해드릴 건데 혹시 답변해 드릴 건데 조금 더 지금 설명 들은 거 이외에 나머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한 몇 사람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분? 없어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네. 네. 그 면접관이 국가직은 2사람이에요. 2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2사람 있잖아요. 그럼 2사람인데 여기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을 보고 대답을 해주신 게 좋아요. 이렇게 그 질문했던 분을 보고 대답을 하시고 만약에 질문하지 않는 분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야기 하시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와서 대답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로 질문하신 분을 보고 대답을 하시는 게 그게 관례예요. 그런데 발표를 할 때는요. 내가 그냥 이걸 들고 발표를 할 때는 한쪽만 보고 계속 발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작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발표하다가 이제 시선 맞추었다가 다시 이쪽으로도 또 잠깐 돌렸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또 갑자기 막 몸을 막 비틀을 말고 그냥 딱 서서 이야기하시다가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시다가 또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살짝 바꿔가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안 보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시면서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서울시 하시는 분들은 발표하실 때 그건 좀 지켜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네.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한 사람씩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집단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요. 개별 면접이요. 집단 면접 거기 대상이에요? 집단 면접 대상이면 여러 사람 있으면 시선 처리는 그냥 상대방이 그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답변하고 있어요. 답변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근데 앞에 그냥 정면 보고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 계시면 돼요. 편한 자세. 그런데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를 시키는 수도 있어요. 집단 토의 하실 때는 지킬 게 내 의견만 무조건 내세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의견만 내세우시면 안 되고 상대방 의견도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조화를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요. 또 이제 궁금한 네.
조별 할당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접이 7명에서 8명, 8명 정도 아마 그 면접이 한 조가 돼요. 한 조,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눈데, 근데 그 중에서 면접관이 1번부터 8번까지 가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1번부터 7번까지가 너무 잘해요. 비교가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너무 못해요. 그런데 하평정이 안 나오고 보류 판정, 중평견이 나오면 그러면은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때는 다른 조에서 하가 하나라도 표시돼. 두 사람이 똑같은데 하가 아니라 한 사람만 하로 평정했던 그 사람을 떨어뜨려요. 평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 하평정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서는 그 조에서는 탈락이지만 그 조에서 하평정이 아니라 보류 평정이 나왔을 때는 다른 조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요. 그거는 그 조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거 뭐 하로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리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또요. 다른 거요. 네. 아니요. 거기 가면 다시 별도예요. 뺑뺑 돌려버려요. 돌려버리기 때문에 1번부터 몇 번까지 1조 뭐 이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누구누구는 몇 조, 누구누구는 몇 조 하고 거기 가서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예. 예.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오후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국가직인가요? 서울시인가요? 국가직이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은 오전. 만약에 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오후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해주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번호가 1번, 2번이면 그때는 1조나 2조에 1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1번이 1조 1번, 2번이 2조 1번, 3번이 3조 1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면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처음에 바로 내가 1번으로 면접 가서 먼저 매를 맞게 될 거예요. 제일 편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또요. 네. 예, PT는 7급을 합격하셨으면 PT는 따로 하셔야 되는데 7급만 하신 분들하고 스터디를 구성해서 PT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서울시 지금 같이 9급하고 같이 하시려면 본인은 계속 PT 연습만 하셔야 돼요. PT도 하셔야 되고 인성 개별 면접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PT는 별도로 작성하는 연습은 자소서 쓰는 거하고 똑같이 연습을 20분 하셔야 돼요. 20분 동안. 예. 그 다음에 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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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자기소개서에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발표 부분을 여기서 직접 그 시간 동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발표를. 자기소개서 내용하고 그 안에 가서 서울시 면접에서 발표할 거 그대로 발표를 다 해요. 영어 면접만 빼고, 그래서 5분 빼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25분 동안 면접을 하게 될 거예요. 25분 정도. 예. 또요. 네. 네. 여기에서는 인적성 검사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책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같은 스터디 조원들끼리 시간 재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 딱 재가지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학원에 오셔가지고 푸실 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1시간 동안 그거 시험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예. 그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 거기 참여하신 분 뭐 20만 명인가 뭐 몇십만 명 참여했다 있잖아요. 시험 보러. 예.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게 서점에 가시면 책자 있을 거예요. 책자 있으니까 그 책자 한 번은 좀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요. 예. 또 다른 분요. 네.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스타일은 괜찮네요. 예. 지금 스타일 괜찮은데 앞에 머리는 약간만 더 치시면 되겠네요. 예, 앞에만 살짝만 다듬으세요. 예, 눈썹만 보이시면 되니까 지금 상태로 하면 괜찮아요. 예, 뒤쪽도 괜찮고 옆에도 괜찮고요. 예, 그다음에 네, 예. 지금까지 영어 질문 없어요. 국가직은요. 국가직은 영어로 면접은 아직까지는 안 해요.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언젠가는 할 생각이에요. 언젠가 올해 안에 이렇게 합격하시란 이야기예요. 언젠가 할 생각이니까. 그다음 또요. 또, 예. 다 요즘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 안경 안 낀 사람 몇 명이나 되든가요? 상관없어요. 분위기가 지금 안경을 벗어보세요. 한번. 잠깐 한번 벗어보세요. 아니 지금 한번 벗어보세요. 예. 안경을 벗으면 지금 얼굴에가 어떻게 되시냐면은 안경을 벗고 대하시면 얼굴에 인상이 조금 과요. 구겨져요. 근데 안경 쓰고 한번 보세요. 안경 쓰고 하시면 편안하기 때문에 안경 쓰는 모습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지금. 예. 그래서 안경 쓰고 가시는 지금 상태 그대로 안경 쓰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또요. 또 궁금하신 분? 이제 궁금한 없는가요? 네.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면접에서 합격하고 살아남는 일만 남았어요. 필기 그릇 고생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몇 년 고생하셨더라고요. 몇 년 고생해가지고 몇 분 만에 내년에 또 공부한다. 그럼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분명히 합격한다. 나는 분명히 합격하고 내가 이번에 떨어지며 나는 지금 이제 평생 공무원 준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으니까 꼭 그 합격하셔가지고 해커스 학원에서 그때 그렇게 내가 이 면접 특강을 이렇게 듣고 내가 합격했다는 거 딱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합격하시면 글을 하나씩 남겨주시란 얘기예요. 예?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오늘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네요. 예, 여기서 전체 설명을 마치죠. 예.